안녕하세요. 강세일입니다. TWBX 3기 4일차는 나이키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글로벌 레버뉴를 기준으로 지금과 같이 파이 차트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파이 차트만 표현했는데요. 여기 뒤에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나이키의 로고를 넣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이키의 로고 색상이 까만색이다 보니까 직접 판매와 간접 판매 중에서 직접 판매의 비중이 점점 매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직접 판매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이키 로고의 색상인 까만색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판매와 대비되도록 간접 판매는 흰색으로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지금 점선이 표시되고 있는데 이 영역이 전체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25%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해 직접 판매가 계속 이 25%보다 늘어나도록 저희가 구성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여기 나이키 로고를 넣었던 이유는 나이키 로고의 이 이미지를 아이스하키 스틱과 같이 떠올려 봤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파이 차트를 퍽과 같이 표현하도록 구성해 봤습니다. 이제 실습해 볼게요. 사전에 나눠드린 데이터에서 데이터 시트를 드래그해서 캔버스에 넣습니다. 그러면 하단의 데이터 그리드에 보시면 데이터들이 지금 데이터 원본이 엑셀 파일이다 보니까 값들이 널로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있는 시트 밑에 있는 데이터 해석기 사용을 선택하고요. 그러면 깜빡인 다음에 지금과 같이 데이터 그리드 영역에 보시면 총 5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행 같은 경우에는 필드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F1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필드명은 영어로 E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ales to Wholesale Customer와 Sales through Nike Direct, 그 다음에 글로벌 브랜드 디비전 이렇게 3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저희는 디비전 숫자들은 활용하지 않기 위해서 RSM 옵션에서 숨기기 처리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연도별로 홀세일 세일즈와 그 다음에 다이렉트 세일즈 이렇게 2가지 값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트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측정값에 있는 2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숫자 형식이다 보니까 측정값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집계를 해서 값을 모아서 볼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그레이셀 라인 위쪽 차원으로 보내겠습니다. 이제 2열은 드래그해서 열선만에 넣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 다이렉트 세일즈, 그 다음에 홀세일 커스터머 세일즈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각 연도별 세일즈 숫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각각의 연도별로 직접 판매와 간접 판매의 비중을 살펴보도록 한번 조정해 볼게요. 먼저 측정값 카드 안에는 다이렉트와 그 다음에 홀세일 세일즈가 있습니다. 저희는 상단에 있는 다이렉트의 RSM 옵션, 그 다음에 퀵 테이블 계산에서 네 번째에 있는 구성 비율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홀세일 커스터머 세일즈의 RSM 옵션, 퀵 테이블 계산, 네 번째에 있는 구성 비율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지금 이렇게 첫 번째 행을 전체 드래그해 보면 여기가 1이 되고요. 즉 100%. 하단에 있는 홀세일 커스터머 세일즈도 드래그해 보시면 1이 됩니다. 즉 구성 비율이 이렇게 테이블 옆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각 연도별로 이렇게 우리가 비율을 보고 싶다면 여기에서 퀵 테이블 계산에 다음을 사용할 계산을 아래 방향으로 변경하더라도 우리가 원했던 대로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은 측정값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 아래로 하더라도 여기 첫 번째 행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자체로만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새 워크시트 선택해 볼게요. 이 직접 판매와 간접 판매 2개를 더한 다음에 이거를 각각 나누면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좌측 사이드바 빈여벽의 마우스 오른쪽 계산대 필드 만들기, 여기는 토탈 세일즈라고 하고요. 계산식은 sum sales through Nike Direct 플러스 sum sales to wholesale customer를 넣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다시 한번 좌측 사이드바 빈여벽의 마우스 오른쪽 계산대 필드 만들기, 여기는 다이렉트 세일즈 레이시오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sum sales through Nike Direct 슬래시 그 다음에 토탈 세일즈를 넣습니다. 토탈 세일즈는 이미 우리가 집계를 했기 때문에 따로 집계를 넣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좌측 사이드바 빈여벽의 마우스 오른쪽 계산대 필드 만들기, 여기는 홀세일
ratio라고 할게요. 여기는 sum sales to wholesale customers 슬래시 여기는 total sales를 넣고요. 그 다음에 확인. 두 개의 필드는 우리가 ratio이기 때문에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눌러서 동시에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기본 속성에 숫자 형식을 백분율 소수점 둘째 자리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열은 열선반에, 그 다음에 Direct Sales Ratio, 그 다음에 Wholesale Ratio 이렇게 각각 값이 나눠지면서 각 연도별 이 두 가지 채널에 대한 비중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파이 차트로 변경하고 싶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표현 방식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파이 차트가 선택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구조가 아니라 데이터 구조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측 사이드바 데이터 패널 밑에 있는 데이터 원본명의 마우스 오른쪽 다섯 번째에 있는 복제를 선택하고요. 이제 새 워크시트 선택합니다. 데이터 원본의 복사 폰으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데이터 원본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토탈 세일즈,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른 다음에 홀세일 레이시오 선택하고요. 아래 세모 옵션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컬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파이 차트로 만들 수가 없었는데요. 이 두 개를 합친 다음에 각각의 값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ales to Wholesale Customer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른 다음에 나이키 다이렉트 세일즈 선택, 그 다음에 아래 세모 옵션에서 피벗을 적용합니다. 여기 피벗 필드명은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채널, 그 다음에 피벗 필드 값은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세일즈라고 할게요. 이제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사본 데이터 원본에서 우리가 채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른 다음에 세일즈 선택, 그리고 두 번째 줄 맨 끝에 있는 파이 차트 선택합니다. 그리고 툴바에 있는 맞춤을 표준 대신에 전체 보기, 그러면 전체에서 각각의 세일즈 합계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2열을 열선반에, 그 다음에 색상을 한번 변경해 볼게요. 우측에 있는 채널이라는 색상 범례에서 나이키 다이렉트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는 다시 한번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기본 색상 첫 번째 있는 검은색 선택하고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홀세일 커스터머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흰색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그럼 이렇게 까만색만 강조가 되는데 우리는 색상 마크에서 효과에 있는 테두리를 자동이 아니라 검은색을 입혀줍니다. 그러면 점점 까만색 부분이 비중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주요 넘버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먼저 2열은 드래그해서 레이블에, 그 다음에 전체 레이블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이키의 직접 판매만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좌측 사이드바 빈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계산대 필드 만들기, 여기서는 나이키 다이렉트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if 채널에서 equal 코테이션 넣으신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어떤 값을 넣어야 되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세일즈스는 나이키 다이렉트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처음부터 쭉 써도 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색상 범례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별칭 편집, 그 다음에 이 영역을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별칭 편집 대화 상태는 닫겠습니다. 그리고 코테이션 안에 우리가 컨트롤 V 하고요. 이 경우에는 then sales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and, 그리고 확인 누를게요. 그리고 나서 나이키 다이렉트를 드래그해서 레이블 마크에 넣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연도별 이 까만색 부분인 다이렉트 세일즈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전체에서, 즉 각각의 연도에서 이 까만색에 대한 비중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일즈는 드래그해서 레이블 마크에, 그리고 레이블 역할을 하고 있는 세일즈의 아래 세모 옵션, 퀵 테이블 계산, 네 번째 있는 구성 비율을 선택하신 다음에 현재 구성 비율을 전체 테이블에서 여기 까만색 부분의 비중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연도에서 이 비중을 보여주기 위해서 레이블 역할을 하고 있는 합계 세일즈의 아래 스모 옵션, 그 다음에 다음을 사용할 계산을 테이블 아래로 선택을 하시면 2016년은 25%였던 것이 2017년 28%, 그리고 2020년에는 34%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매해
이 직접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파이 차트 위에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레이블 마크, 맞춤을 자정이 아니라 세로를 상단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우측 맨 끝에 있는 점색의 옵션, 그리고 세일즈에 대한 총계 퍼센트를 우리가 맨 밑에 표현한 다음에 여기는 앞뒤로 괄호를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여기 상단에 있는 연도는 제외할게요. 우리가 여기 이미 연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선반에 있는 2열의 RSM 옵션, 그리고 머리끌 표시 해제, 그리고 여기 상단과 하단에 있는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행방향 테이블은 없애볼게요. 뷰의 마우스 오른쪽 서식 선택,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테두리 서식에서 행 구분선에 있는 패널을 없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식면을 닫을게요. 그리고 크기는 전반적으로 마크를 크게 키우시거나, 지금 보시면 크기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나이키 다이렉트를 드래그해서 크기 마크에 넣고요. 여기를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좀 더 밀어주시면 각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를 기준으로 점점 이 까만색 부분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장치를 한번 더 추가해 볼게요. 행 선반에 빈 여백 더블 클릭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average 0을 넣습니다.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선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0 기준선에 우리가 강조하도록 까만색을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축의 마우스 오른쪽 서식 선택, 다섯 번째 있는 라인 서식에서 행 탭에서 0 기준선을 점선, 그 다음에 굵기, 그 다음에 까만색, 네, 이렇게 입혀주면 우리가 0을 기준으로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깔끔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행 탭에 있는 축 눈금자는 없음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행 선반에 있는 집게 에버리지 0의 RSM 옵션, 그리고 머리끌 표시 해제, 다시 한번 RSM 옵션에서 도구 설명의 포함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여기 25%와 맞닿아서 표현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까만색 부분이 이 점선보다 점점 더 간격이 왼쪽으로 더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트 이름은 나이키 Annual Revenue라고 할게요. 이제 새 대시보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제 정답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에는 지금 이미지 형태로 들어가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방금 우리가 만든 것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미지가 부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 파이 차트도 부동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시보드 크기를 우리가 1000x800이 아니라 800x600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바둑판식을 부동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개체를 드래그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옵션은 이미지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선택, 나이키 로고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드래그해서 임의 영역에 올려줄게요. 그리고 나이키 애뉴얼 레베뉴를 드래그해서 역시 부동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크기 범례는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에 대한 색상 범례는 하단에 두겠습니다. 나이키 애뉴얼 레베뉴 시트를 드래그해서 여기 위에 올려주고요. 대신 이렇게 보면 지금 뒤에 있는 나이키 로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나이키 애뉴얼 레베뉴 시트에 가신 다음에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서식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음영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시트 탭에서 워크시트가 현재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없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식 메뉴 잡고요. 그리고 나서 대시보드에 넘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뒤에 나이키 로고가 깔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보시면 나이키 로고가 마치 아이스 아키 스틱처럼 나오게 되고, 그 위에 각각의 연도별 레버뉴에 대한 차트를 파이 형태로 해서 아이스 아키 퍽처럼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더 꼼꼼하게 업데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랩업을 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데이터 원본을 가지고 온 다음에 값을 각각 측정값으로 넣었고요. 그런 경우에 각 연도별 비중을 보기 위해서 퀵테이블 계산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전체 토탈 세일즈에서 각각의 세일즈에 대한 레이쇼를 각각 만든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런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이 상태에서 끝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파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데이터의 구조를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피벗을 적용한 다음에 각각의 필드명을 추가해 봤고요. 그리고 나서 표현 방식에 있는 파이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지금과 같이 강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치를 추가해 봤습니다. 장치는 나이키의 로고가 까만색이다 보니까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직접 판매는 까만색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되는 개념인 간접 판매는 까만색과 대비되는 흰색으로 표현해서 화면을 깔끔하게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시보드에서 부동 개체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